지난 시간에 새로운 강의에 대한 과목 소개를 했는데 통합심신치유, 통합치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통합심신치유 기제가 강의의 주제인데 그 치유 기제란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통상 얘기하는 그 메커니즘으로서의 우리 이 신체의 신경생리학이나 우리 의학적으로 다루는 몸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기전이라고 해야만 된다 했고, 그래서 기제는 신체적인 몸만이 아니라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의 다차원의 생명장의 몸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몸에서부터 뭐 에너지, 기, 감정, 정서, 마음, 혼, 영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병리장애적인 상태에서 치유의 상태로서의 전환, 이것이 돼야지만 이게 치유 기제다 하는 것이 기본 전제였고, 의학적인 건 주체가 의사이고 하지만 치유 기제를 다루는 것은 치료자나 치유자와 내담자, 치유 대상자가 다 주체로서 치유 기제를 발현하는 그런 주체 역할을 해야지만 치유 기제가 한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마음, 의지, 또 의식, 무엇이 이것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변해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병리장애나 병리장애 증후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치유 상태로서 우리가 전환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치료적 치유 기제라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치료적이란 말을 붙인 거는 그러니까 이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다며. 뭐 치료적 치유 기제란 말을 내가 만들어낸 건데, 치료적 치유 기제, 치료적이란 말이 테라피우틱이란 힐링 메커니즘인데, 굳이 테라피우틱을 넣은 거는 이건 뭐 심리치료적인 것을 쓰는 테라피를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여러분은 치유자이지만 치유와 치료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치료는 목적 자체가 몸의 치료하고 그 이후에 정신의학적인 치료에서부터 심리치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병리장애 상태에 대한 목적 자체가 완화나 호전이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치유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그야말로 이제 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 완화나 호전이 아니라 현재 이런 상태에서 낫게 하는 그런 의미의 치유인데, 그것은 전문가적인 이 치유법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적인 치유것이 치유 전문가들이 이걸 적용해서 치유 기제가 발현되는데, 그 과정에서 궁극으로 가면 이게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치유라고 해요. 자기 치유, 셀프 힐링이라고 한댔어요. 우리 치유는 상태 완화가 아니라 상태를 완화하고 물론 호전하고 하는 것이 치유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목표는 우리는 주체인 내담자, 치유 대상자가 스스로 계속 치유를 해가지고 건강한 기제, 건강한 메커니즘으로 몸에 심의식 다 합쳐가지고 전환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테라피우틱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박하게 우리가 치유됐다 하는 그 치유의 가벼운 의미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치료적 치유 기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 기제란 말을 치료적인 걸 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문적인 치유 기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치유 기제란 건 뭐냐 하는 걸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여기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환원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할 땐 다 BMS라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몸, 마음, 영, 영 또는 정신. BMS다. Body, Mind, Spirit. 몸, 마음, 영,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영혼을 의미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정신이란 말을 쓸 때도 있으니까 이걸 BMSS다. 몸이란 말은 신체라 이런 뜻이죠. 신체, 피지컬, 신체, 기체, 정체, 체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체, 혼체, 그다음에 영체 이렇게 하는. 이걸 이제 비임스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걸 내가 뭐라 했어요? 다차원의 생명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걸 나타내 보면 다차원의 생명장은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생명장들이란 게 감정, 정서를 얘기하는 이모션.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소위 말하는 기에너지장이라고 해요. 기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마인드, 마음, 이게 혼, 소울, 영, 스피릿.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쓴 걸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위에 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이 우리 신체에서는 어디로 나타나요? 단전 차크라가 나타나요. 7개 단전과 차크라 두 개. 제일 위에가 바로 제일 바깥에 해당하는 이게 바스라라. 우리 그걸로 하면 100회. 이 센터란 말이에요. 센터. 생명장의 센터. 영예. 이건 뭐예요? 아스나, 인당. 이건 혼이죠. 혼. 영이고 혼이고. 이건 뭐예요? 비슈다. 염천, 이지적인 심이에요. 이게 뭐야? 아나하타라고 그러고, 우리는 존중. 이게 바로 우리 감정 정서. 이 밑에는 뭐예요? 배꼽. 요가 쪽에서는 뭐라 그래? 마니푸라. 이건 바로 우리 욕망이래, 욕망. 이거 자체는 우리가 전통적인 위의 장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 위에 생명체 장이 이제 그 위에 우주에 그 장이 들어와 있을 때 이걸 에테르 장이라고 그래, 에테르. 에테르 위에는 아스트랄.
근데 하위 아스트랄, 이건 상위 아스트랄, 이걸 멘탈, 이걸 보디. 신지학적인 용어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런 장들이 여기 센터들이 심, 혼, 영 이랬을 때 이게 바로 아스트랄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위, 이게 하위 아스트랄이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욕망에 대한 건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백이란 말을 써요. 우리 동북아에서 정에 대한 대화. 이게 우리 인간이 갖는 본능, 욕망, 이게 에너지 아니에요?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의 아주 경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근본적인 우리 본능 에너지가. 욕망이 바로 이게 백체 제일 하단. 여기가 에너지장의 중심, 기의 중심. 이게 인간의 본능, 리비도, 이게 중심이에요. 본능. 저쪽 얘기로 하면 단전. 그러니까 관원이나 어떤 다른. 여기 뭐야? 이건 회음. 이건 우리 신체적인 에너지의 정체의 중심이죠, 신체. 이런 에너지로서나 위의 장으로 중심들이 다 이게 여기 그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 이미 전통지혜에서는 바로 우리 몸이 다차원의 생명장이라는 걸 다 이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걸 쓰고 있다. 요가나 우리 동북아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전통지혜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식으로서 발현될 때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뇌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물론 파동으로서는 또 그대로 이게 신체나 뭐에 해당하는 그게 파동으로서 이게 각인되고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식으로서는 그러니까 인지, 뇌는 이 사업을 해요. 지정의라고 그래요. 대뇌 심피질, 대뇌 변형계, 뇌간, 그 다음에 간뇌를 비롯해서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인간의 신체적인 미묘한 움직임, 동작 이런 걸 다 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뭐예요? 이게 다 위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진지와 정, 감정, 정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지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것은 지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또 혼이 이지적인 게 그한 것이 또 이게 중심이 이게 혼에 되는데 이게 다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차원의 생명자인 이것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작용하는 건 어떨 때 인간들이 그러겠어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자, 이게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막 돌아가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어? 성인인 경우에는 이게 완벽하게 다 건강하게 없다 이게. 성인인 경우에. 성인이 할 때 여기서 앞에 내가 붙여야겠죠? 보통이란 말을 계속 붙이는 이유는 보통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외적인 성인이라고 모르겠어요. 예수나 석가를 제외하고서라도 아주 최상근기 수행을 해가지고 그런 경지에 간 그런 성현들 중에서 완전히 우리가 현대 언어로 얘기하면 어감 무의식 이게 다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심청 무의식, 카르마 이런 것도 다 이제 소멸된 상태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비임스에 해당하는 거 신체와 에너지체와 감정 정서와 마음과 혼과 여기 모든 것이 건강한 상태에서. 근데 보통 성인은 이건 없다 이게.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 있는 건 누구야? 어린이란 말이야, 어린아이. 타고난 선천적인 결함, 유전적인 결함이 없으면 이건 완전 건강 상태예요. 전적 결함 없을 때. 영유아에서 아동만 돼도 뭐 돼요? 학령기. 아동만 돼도 서서히 나쁜 데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아동만 돼도 벌써 인지가 되고 자아가 3살, 4살부터 생기면서 3살, 4살, 5살 어감 무의식이 생기면서 그 어감 무의식은 전부 다 신체적으로 또 신체 정상으로 발현된다. 그러니까 신체 어딘가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기에 의한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정신심리적 병리나 혹은 장애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성을 얘기해요. 결국 성인이 되면은 성인의 무의식, 어감 무의식은 다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무의식, 카르마 이런 걸로 다 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건강 상태나 반건강 상태에서 있는 성인이 많다 이거예요. 성인이 되면 전부 다 아건강 또는 반건강.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나 어떤 만성질환, 신체질환 이런 것이 너 신체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감정, 정서, 본능, 충동, 추동 이런 것들 다 약간씩 문제가 있거나 심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관심은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그 없다는 얘기는 이 아건강 건강 상태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정신심리적인 이게 물론 병리란 말을 쓰니까 소수의 사람은 병리고 심하고 하겠지만 다수의 사람은 아주 가볍지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얘기하면 이게 전부 다 비롯이 어디서 되냐면 탑다운에서 생기는 거다. 이런 게 생기는 게 외부에서 요인에 의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탑다운으로 하향 인과예요. 하향 인과에서 성인이 태어났을 때 영적인 것부터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영적인 문제, 탑이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출생하거나 또는 출생 후에 충격이죠. 영적인 충격.
이거라 이게. 출생 전에 갖고 오는 갈매다. 출생 후에는 뭐예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양육자, 또 뭐 버림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영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 영적인 문제 이랬을 때 우리가 영유아기에 우리가 소위 정신병, 보통 정신질환, 정신의학에서 다루고 우리가 심리치료에서도 못 다루고 심신치유에서도 못 다루는 거 그건 뭐겠어? 물론 우리 선천적인 칼마적인 장애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심한 자폐증, 이런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아주 심한 그런 거 이런 데 못 고친다 이게. 칼맞이고 영적인 장애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천적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칼맛 때문에 그런 걸 받고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 요번 생에서 여러분 자폐 스펙트럼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아주 선하고 평세하고 그걸 벗어나가지고 또 그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태어날 때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부모와의 칼만화 양조의 칼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영적인 충격을 받는다 이게. 학대라든지 완전히 방치 버림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으로서 그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그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조현병. 조현병은 아주 가벼운 조현성이나 조현회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격 장애로서 이게 고칠 수 있는 조현병. 우리가 심한 편집증에서부터 조현병 되면 이건 정신의학에서도 못 고친단 말이에요.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대선 제외예요. 그러면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건 소시오 사이코패스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건 영적인 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치유의 범주의 바깥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치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탑다운의 그거는 혼의 위축이에요. 혼의 위축.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혼의 위축이에요. 모든 것은 혼의 위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심리, 여기서 정신심리적인 장애죠. 이건 혼의 위축인 혼이란 것을 자아다, 자기다 이런 건 다 인식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식적으로 얘기하는 자기 주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할 땐 존재적이라고 했어요. 왜 내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나, 자기,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나의 혼, 나의 영혼 하면 그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거하고 딱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올바른 각성과 자각을 하면은 인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또 모를 때는 어때요? 다 몰라요. 그걸 알고자 하고 탐구하려고 알고자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통 지혜의 종교적인 거나 전통 지혜에 그 하든지 어떤 영적 독서를 통해서 하든지 이래서 알려고 해서 탐구하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 모르면 자기 자아, 자기 자아, 나가 어디로 하면 그런 생각조차도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혼의 치유 이런 말을 갖다 굉장히 중시하냐면 혼이라는 것은 존재적 주체로서의 자기고 근데 그 자기에 대한 자기에 동일시하는 상이 있잖아 상. 그러면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게 동일시하는 상을 가지고 이게 자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은 영의 외체라 그러고요. 영의 외체. 영의 몸. 나는 이걸 갖다 외체라 그래요. 외체. 영의 외체라는 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혼에 해당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말라식에 해당해요. 이 인식이죠. 완전히 말라식.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걸 가라 그래요. 가짜도 돼요. false 에고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에고로 얘기한다 이게. 기독교에서도 혼을 외체라면서 자아라고 부른다. 자아란 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얘기다. 기독교에서도 이걸 자아라고 하는데 자아. 다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전통 지혜에서 공통이 되는 그러면서 존재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도 이게 말라식은 이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 말라식은 완전히 근본적인 아라야식은 영에 대한 영식에 해당하는 불교적인 근본식 그거지만 이건 뭐냐면 무조건 생명력 발현의 주체고 생명 발현을 하려면 생명이 있으려면 어때? 우리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궁전과도 같아요. 성전과도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 몸이라는 게 그냥 몸, 신체. 몸이라는 건 생명이다며 생명, 명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신체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모든 거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신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이 혼이 그 하는데 혼이 직접 신체를 갖다가 이렇게 작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집에. 혼은 뇌를 통해서 모든 게 뇌로 된 신체. 생명 발현을 갖다가 혼이 여기 했다는 모든 게 뇌를 통해서 이게 인간의 심의식에 그게 모든 게 뇌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상하는 심리적인 것보다 의식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 사고 생각 뭐 할 것 없이 그 대뇌 심피지를 통해서 그 하는 거하고 감정 정서 이런 것은 이 대뇌 변형계를 통해서 그하고 편도체를 통해서 그하고 혼의 주요 특징은 생명력을 발현하는 게 뭐예요? 뭐냐면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생명을 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의지. 그럼 의지는 뭐예요? 뇌간이란 뇌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이게 이런 원리로서 이게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이다 보니까 혼은 존재적 자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은 어떤 생명을 딱 받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혼은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상태예요. 딱 아이가 태어난 상태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영혼의 모든 것은 눈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아이들 뭐예요? 아이들 요새 뭐 온라인상에서 뭐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 영혼의 그것이 그대로 아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인지로 배우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게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혼은 아직 원초적인 단계에 아직 있다. 그런데 인생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인지란 말이에요. 인지. 이 인지가 생기면서 2살, 3살 되면서부터 인지의 발달은 물론 그 전에 언어적인 거 이전에 인지에서 정서적인 거, 감성적인 이런 것도 인지적인 거가 연관이 되는 거지만 진짜는 이제 언어가 생기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를 습득하면서부터 인지가 생겨요. 그럼 인지가 생기면서 자아가 거기에 생겨서 생긴답니다. 자아가. 인지에 대응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지가 하고 자아가 생긴다. 자아는 주체인 혼의 하나의 식이란 말이죠. 동일시한 혼의 생명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문제는 여태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3살, 2살 돼서부터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생명의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1차 과정으로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쾌락 추구하고 하는 그런 거. 이것이 1차 과정의 그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심리학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지가 발달되면서 자아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현실 원칙에 의해서 초자, 억압 이런 게 생기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생명력 발달밖에 못하는 어린아이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못하게 부모가 그하고 또 그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또 거기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적응하려다 보니까 억압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혼이 위축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는 모든 게 혼의 위축인데 자아가 발달한다고 그래서 자아 여기 자아. 그러면서 이게 혼이 위축되기 시작한다. 혼의 위축.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영적 장애가 아닌 모든 것이 개인의 타고난 성격, 캐릭터, 기질, 체질 뭐 이거 다 다르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억압 무의식이 생기고 그 하면서 아이들이 받는 그 혼이 위축이 되는 건 또 그 타고 나온 기가 또 다 다르다며 기가. 혼기죠, 혼기. 생애 혼기. 혼기가 다 상이하다며. 이게 보통 태어난 아이들은 살면서 이게 위축이 돼요. 근데 혼기가 원래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위축이 안 되고 오히려 삐뚤어진다. 장애가 된다, 장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에고신토닉하고 에고 디스토닉하고 뭐 이런 달라지는 이유가 성격 장애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이거 하면서 여기서 성격 장애가 또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혼의 위축이 또 수반하는 게 이것이 이 성격, 인성, 발달 장애. 이것은 또 혼기하고도 관련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의 요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 어느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심리적인 병리적인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 얘기하면 혼의 위축에 물어서 그럼 혼의 위축에서 정신적인 정상이 뭐예요? 혼이 제일 그하는 게 뭐예요? 혼은 생명력 발현하는데 혼이 좀 약하거나 혼이 또 막 억압이 되거나 그하면 혼이 억압으로 인해서는 혼의 그 장애가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두려움, 불안, 우울, 공포, 공황 뭐 이런 장애들 이런 것들이 그게 그때 막 형성되는 게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획일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80억 인구죠. 80억 인구에 한 사람도 같은 영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80억 인구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심리학이나 심층심리학은 무의식 현상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할 뿐이지 실제는 모르기 때문에 실제 그 심층에는 우리가 카르마적인 거 카르마적인 건 드러나는 거 이외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다른데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는 딱 그 뭐 쌍둥이 트윈으로서 일란 쌍둥이 태어났더라도 그 성장하면서 그 원래 갖고 있던 심층 무의식과 다 달라지듯이 그럼 이 지구상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우리가 진화된 이후에 다녀가거나 몇 번 뭐 수없이 많이 다녀간 그런 영혼들도 하나도 같은 영혼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범주화돼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심할 수 있고 심하지 않을 수 있고 다 타고난 건기. 그러니까 이게 심리치료에서는 이건 다르지 않아요. 심리치료에서는 임상심리치료 이쪽에서는 이제 심리검사나 인성검사나 그런 검사를 임상자료를 갖다 그하기 위해서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치료는. 우리는 오히려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기를 갖다 여러분이 알아요. 건기. 건기는 카르마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카르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뭐겠어요? 그건 서양 심리치료에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건 중요한 자료로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를 할 때 뭐 대단히 깊이 있게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생년월일 시만 딱 집어넣으면 명리적으로 나오는 명리. 타고난 생년월일 가지고 명리학에 의해서 주역의 바탕으로 명리학에서 이거 쫙 해보면 그 사람이 이 타고난 것이 충과 극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극에 대한 칼마가 대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리적으로 아주 그 파가 들고 충, 극 이런 게 드는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칼마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가지나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는 또 뭐예요? 이 체질도 굉장히 체질이라는 게 사실은 정리하게 성적이 오행에 있잖아요. 오행. 인간이 칠정, 인간이 노하는 거는 간기와 뭐 관계인데 이게 다 파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슬픔이 폐와 거한다고 폐기와 거한다. 이게 다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 그 사람 성질하고도 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만큼 인간은 다 다양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르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인이 되면 탑다운으로서 혼적인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의 그 전형적인 게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불안, 우울, 또 그것이 심해지면 그건 심각한 문제지. 불안, 우울, 강박, 공황 뭐 이런 것이 전형적인 혼적인 장애. 거기에다가 그것이 심하지 않고 좀 상담 심리에서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에 주로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나 또 신경증적인 거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적응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그거고 그다음에 감정 정서적으로 이게 불안하고 부조인 상태 이런 게 상담 심리 쪽에서 주로 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쪽에 그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의학하고 임상심리치료 쪽에서 그 하는 거고 지금은 그 경계가 좀 이게 분명하지 않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내가 언급한 이런 모든 것들이라는 게 전부 다 혼의 문제고 혼적인 것이 위축이 되거나 장애돼가지고 성장과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다 명리장애증으로 다 위에서부터 혼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혼은 또 무의식 아니에요? 혼은 우리가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이죠, 무의식? 무의식의 어감 무의식. 이런 것들이 다 심리, 장애의 또 원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투사하고 합리화하고 뭐 하여튼 온갖 부정적인 걸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아주 나쁜 성격, 인성 이런 것이 형성하는 쪽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문제, 이것이 이제 혼에서부터 생겨요. 그럼 이것이 어때요? 심적 장애들, 감정 정서적 장애들. 그런 사람은 다 뭐예요? 뇌가 어때요? 심하게 되면 변성까지 있는 상태인데 뇌의 뉴럴 네트워크의 그거와 또 내분비,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뇌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 이 사람이 뭐가 문제다 이렇게 그한다 이게.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탑 다운의 그걸로서 이게 이렇게 와서 그럼 여기서 신체적으로 뇌가 더 이상해지고 뇌가 그래도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다 생기다 그래서 생각해요. 그럼 이게 되면 다시 사람들은 어때요? 기적으로 기가 완전히 위축이 되고 기가 잘 안 통하고 뭐 더 몸이 더 나빠지죠 뭐 신체적인. 그러다가 이제 감정 정서적으로 막 불안정 상태. 그 심적이. 그럼 이게 다시 위로 이게 점점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려와서 위로 가져간다. 그럼 점점 더 병리 장애적인 회로로서 점점 더 심해지는 상태가 이건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부터 아주 심한 상태까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5, 60%의 사람들은 아직 본인이 좀 불편하고 본인이 좀 짜야 있지만 그냥 그걸 적응하면서 그 본인이 그걸 극복하거나 아니면 그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게 돼요. 근데 한 20, 30%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 어때요? 신체적으로 뭐 몸이 어디 나빠졌다, 간이 나빠졌다, 폐가 나빠졌다, 아니면 우리 신장이 나빠졌다. 그 원인은 다 위에서 왔다 이게. 체질로 따져보면 그 칠정하고 다 관계되는 거니까. 나빠졌다. 그럼 가서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또는 이게 뭐예요? 감정 정서적으로도 막 억압되고 그하고 불안정하고 하니까 이 감정 정서 치료 이거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뭐 심리 치료 중에 심적으로 심란하고 뭐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막 신경증적 이럴 때 심리 치료 받는다 이게. 그럼 그거 받으면 그게 일시적으로 그 부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호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자기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나빠지거나 하면 원래 돌아보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걸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의 혼의 식으로서 혼식이에요, 혼식. 무의식의 코엑스화된 이거에 자동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좋아질 수 있고 또 필요해. 심할 때는 치료받아야 된다. 신체적인 감정이든지 또 요새 유행하는 마음 챙김, 호흡하고 명상하고 마음 챙김 좀 하면 쫙 가라앉지. 그건 마치 뭐냐면 흙탕물하고 같은 거. 쫙 가라앉으면 여기 가니까 근데 다시 흙탕물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게 뭐예요? 다시 생활하면 다시 와고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완전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상태로 된 것을 이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복합적 병리 장애 기제예요, 기제.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것은 보통 사람이 아주 심한 데서부터 가벼운 데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반전시키는 거라, 반전. 이게 반전시켜요. 반대 방향으로 반전시킨다. 이게 탑다운, 다운 치유, 바텀업 치유기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점차로 더 약화돼요. 어떤 적절한 치유를 갖다가 몸
차원에서 또 어떤 기공이나 요가나 소마를 갖다 마음챙김을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의 몸과 동시에 에너지와 동시에 감정, 정서 이것이 더 좋아지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 병리 상태가 어때요? 이게 점점 더 약화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쁜 데를 집중 치유를 받으면 그건 점점 더 약화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소위 말하는 우리 심리치료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치료됐다. 상태가 완화됐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치유의 측면에서 하면 그것이 전환이 안 되면 치유가 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약화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완전 전환이 되는 관계에 올라오면 반드시 이건 심의식의 문제니까 또 혼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혼은 의지이고 혼은 지혜가 없지만 영이 깨어나면서 혼은 각성이 되는 혼은 각성 자각이 돼야 돼요. 각성.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알아차림. 요즘에 알아차림이란 말을 가지고는 부족해요. 각성.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 awakening awareness. 각성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이런 병리 장애적인 형태로 가는 거에서 모든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은 깨어있지 않다 이게. 그래 이제 깨어있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게 이 심리치료나 치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내가 깨어있는데 그건 웨이킹 스테이트에서 오감이 자각하고 이거 하는 이런 상태를 깨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냐. 그냥 모든 것이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자극에서 자동 반응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깨어서 이것이 되기 전에는 이것이 어떤 치료법이나 치유법을 적용해도 완전히 반전이 안 되고 전환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각성 자각 또 그런 거에 대한 인지적인 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꾸만 그 해서 어느 순간에 가면 딱 완전히 되는 게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치유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써놓은 PPT에는 이거 딱 세 가지 측면에 써놓은 걸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 이렇게 생각할 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기제, 부정적 방어 기제, 병리 기제 상태를 반전시켜서 치유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의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의지와 의도가 없으면은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를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지 사실은. 최소한의 의지가 있을 때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 찾아온 사람한테 여러분들 의지를 갖다 북돋아지고 이 길이 찾아온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가 반드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그것이 지금 불안, 우울이든지 아니면 감정, 분노, 화 조절 장애라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번아웃이나 신경적인 스트레스나 뭐든지 간에 그건 다 치유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다가 갖고 신념을 갖는 거지. 신념을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면 의지가 더 강해지고 그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서양 심리학에서 새 심리학자가 강조하는 혼의 심리학자죠. 본인들은 혼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심리학과 심리치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가 아들러, 용기, 신념, 의지, 빅터 프랭클 같이 그 의지에다가 의미, 또 아사지오리 또 마찬가지로 의지, 의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 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혼에 대한. 그거 없이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 의도에 따라서 의식적인 각성, 자각, 의식이라고 해요. 각성이라는 건 내가 지금 자동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마음챙김을 하다 해도 여러분이 완전한 어떤 경지에 혼자 고성의 경지에 갔다면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더라도 어떤 외부의 그나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딱 자동적으로 그렇게 어떤 언행을 하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행이 그하면 할수록 순간 알아차리거나 조금 그렇게 한참 하다가 알아차리는 그 차이뿐이지 딱 알아차리면 어웨이크닝 하는 거예요. 확 깨어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면 깨어나는 의식, 깨어있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웨이크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각은 누구나 다 자각을 하고 있어요. 감각적이고 오감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것들 대상들을 갖다 이렇게 뭐가 이것도 우리 자각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준의 자각이 아니고 혼적인 수준의 자각. 그것이 각성적인 자각. 그래서 작동하는 정신의학적이고 정신의식적이고 각절. 이게 뭐 상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아까 6개 빔새, 6개 생명장을 얘기해. 생명장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의 에너지 파동이는 에너지, 또 이 정보에 해당하는 식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것 자체도 어때요? 역학적으로 돼요. 정신역학. 또 양자역학도 다차원에 그걸 포함한 양자역학. 뭐 역학적인 거예요. 작용이. 성리학에서도 식성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식도 전부 다 에너지 파동이라고 하는 걸 성리학에서 얘기할 정도로. 알겠어요? 그 역학적인 거예요. 또 정신심리과학적이고. 그리고 오늘날 모든 것은 뇌를 통해서 그 안에 뇌인지과학적으로. 이런 뇌인지과학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뇌인지과학은 심층뇌인지과학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양자뇌과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지금 현재 뇌과학에서는 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거지만 하여튼 간에 심층뇌인지과학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식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화됐다는 건 뭐예요? 심의식들이 병리적인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구조화되는. 의식, 무의식 그때는 자동 반응 체계가 아니고 알아차림, 자각 때문에 대응하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성 병리장애 상태,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상태나 또 박은건강, 악건강 상태 지금 얘기했잖아요. 심신의 기능 저하나 스트레스 상태로부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온전한 건강 회복이에요. 그럼 온전한 건강 회복을 여러분 치유자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선 그 현재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아도 그게 심한 데를 치유를 해줘가지고 정상을 완화시키고 호전시키는 걸 하면서 이 사람을 하여금 스스로 걸음마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해서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면 이제 스스로 치유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치유는 정상의 완화나 호전에 거치는 서양 심리치료, 그게 임상심리치료든지 또는 정신의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상담심리치료든지 해서 거기서 목표하는 거와 다른 게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이 정상에 따라서 적절한 것이 또 적절한 치유법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강조해서 제일 중요한 건 혼의 치유, 혼을 깨어나게 하는, 위축된 혼을 깨어나게 하는 게 바로 그쪽에서는 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혼이 깨어나면서 각성 자각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점차로 이제 우리가 요새 통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런 거에 대한 역량이 생기면서 스스로 이게 치유해 가는 단계. 그래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순간 가면 이게 딱 그 하면서 건강 기제가 그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병리 기제가. 그렇게 되면 딱 어떤 그 임계점이 와요. 그 임계점이 오면 딱 전환되면서 그 다음에는 잔존습기만 남는 거야. 그 잔존습기 남는 정도는 알아차리고 조용하면 심청 나선 동력과 그거 할 때 가치민 가지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것이 가치밈에서 존재적 가치밈인 그린밈 이렇게 해서 깨어있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런 걸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하는 잔존습기는 일어나가지고 그거 할지 모르지만 이게 치유의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치유가 상하 하향 인과적으로 이게 병리적인 게 반대로 이게 계속해서 몸에서부터 몸, 기, 감정, 정서, 마음, 혼, 영은 아직 영적 수련을 하는 단계 아니기 때문에 영은 단순히 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영성이 어디 대단히 발현되는 건 영성 수련을 해야만 되는 거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영이 어느 정도 깨어가지고 혼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적 알아차림 자각의식 이것이 없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안 되면 치유 기제가 발현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기제라는 건 이런 각성적 자각의식. 내가 지금 계속 대군데서 다 얘기하는 이 각성적 자각의식. 이것을 강화시키는 이것이 가장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심적 의식의 변화 가지고 거치면서 새로이 구조화됐다는 것은 바로 심의식, 병리장애적으로 어감 무의식 상태에서 막 교란되고 뭐한 상태가 새로이 치유되면서 그러면서 구조화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딱 어떤 외부의 자극에 내부였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치유 기제라 이 말이에요. 이 PPT 한 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했는데 1시간 다 돼가나? 그래서 그럼